네, 안녕하세요. 컨텐널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올레한 금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0.4% 내렸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5% 하락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하면서 역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0.52%를 기록했고요. 금값은 마이너스 1.65%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그 미국 지수들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온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속 있고 전날 발표된 미국의 그 FOMC 관련 회의록 역시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띄지는 않았다는 게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들 작년 초에 발생했던 미중 무역 갈등, 그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등 작년 한 해 동안 매우 어려운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상해 종합을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그 하락폭이 컸음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국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싸움을 건 이유는 왜일까?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파악하는 이유는 그걸 안다면 어떤 업종과 섹터가 그동안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를 받은 업종과 섹터가 이제는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려고 하는 갈등의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다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라는 건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내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면서 어떤 그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사회 시간에 예전에 배워요. 근데 이제 그 미중 교역에서 이제 중국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관청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관세청인데요.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20%입니다. 약 20%. 근데 이거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무역 흑자 수치입니다.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 대비 중 대미 무역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그 미국의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를 가졌다는 거죠. 이런 반면에 그 미국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상황이 많이 다른데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의존도는 8%, 8% 정도입니다. 아까 중국하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약 한 20%라고 생각한다면 좀 작은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이고요. 또 이것보다 또 안 좋은 게 이제 대중무역 적자인데요. 대중무역 적자가 전체의 4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싸울 만한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수입 규모가 미국이 4라면 중국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4배를 더 많이 관세를 부과할 만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식적으로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미중 무역 경쟁은 처음부터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조금 각 나라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획일적일 수가 있어요. 공산당이 정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도 있었고요. 또, 이 중간 선거라는 것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급진적이었다는 게. 근데 지금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하고, 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좀 급진적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뭐 대중 관세,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트럼프가, 또 시쳇말로 때려 박았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대미무역 흑자는 더욱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 압박을 취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시장 경제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그 모양새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이제 엮어볼 수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이유가 이게 이제 미중 무역회담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제일 견제하는 건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고 이 중국을 제일 견제해야 되는데, 모든 포커스가 이제 중국을 안에 넣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그 최종 목적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지속해가지고 했었고요. 얼마 전에 지금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안정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중국은 당연히 위안화를 지금까지 계속 절하시키면서 환율 방어를 잘 해왔던 거죠. 지금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당장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혜라는 겁니다. 수혜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절상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안화라는 것은 아시아의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위안화가 1%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한 0.5%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원화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좋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슈는 단기적인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우리나라 섹터 중에 대중국 관련된 소비주 섹터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포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건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포트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식공무원의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와 관심 있는 분야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